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주제 강연은 우리 이 사회를 맡고 계시는 최길순 교수님께서 이 사회를 보면서 오늘 주제에 관한 설명을 이제 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한 동네 우물 되살리기 동국민운동이 우리 지금 동민회 동아민족 통일회가 그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전 단계로 남북 동포 그 띠기 운동을 위한 그 원탁회의를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하는데, 오늘 원래 발표는 제가 22기 동민회 대표를 맡아서 5월에 출범하여 6번째 지금 원래 그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쪽 그 주제 그 강연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북한 관계를 우리가 동네 우물, 천연수 이것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동민의 그 우리의 관계 주제가 된다. 뭐 교양 강좌 자체로도 훌륭한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동민회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원래 강좌에 이어서 6번째 강좌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또 그 전공을 망라하는 통일 관련 이런 또 북한 이런 관련 연구자들, 학자들 모임의 그런 학술 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족 통일학회 또 우리가 그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이런 그 연구와 이런 운동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이 시대의 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통일은 연전 논리로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국양제라든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하나의 그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통일 그런 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좀 일국양제라든지 이렇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내년 70년 우리 정전 협정이 되는 내년에는 적어도 이게 남북이 서로 소통, 삼통, 통행 우리가 통관, 그 다음에 통행 통관 또 통신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을 두고 우리가 같은 민족 끼리 동포끼리 이렇게 70여 년간 이렇게 단절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소통 운동을 우리 동민회가 앞장서서 어떤 형태든 출로를 요구하고 합니다. 그 우리가 그 논의를 위한 소통 운동을 위한 그런 회의가 내일 원탁 회의가 3시에 전도조 대회라는 것을 열립니다. 전국의 저명한 사제 권위자들을 우리가 그 발기인으로 하여 한 70여 분이 참석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주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가 궁극적으로 남북의 우리가 동포가 서로 이렇게 교례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 전 단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또 하나의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북한이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공존 번영으로 가는 이런 우리가 여건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익관 박사님의 이 발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3.1 재현 운동의 원탁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익환 박사님에 대한 내용을 크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강연을 들으시는 중에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물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신 우리 신익환 박사님의 강연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듣는 그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듣겠습니다.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님의 배우님 감사합니다. 방금 노트북 대장님께서 수군의 우리 한민족의 수군의 남북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가 손을 잡고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수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물 문제, 한반도에 태어나서 좋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70% 몸에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물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관련해서 저는 한국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35년간 봉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전국에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가 훌륭하신 노태구 교수님을 뵙게 됐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종국의 목적은 한반도에 전 세계적인 물이 있다. 이 물은 우리 국민이 나누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모든 문제점이 다 아시다시피 산지대에 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70% 물을 우리 스스로 좋은 물로 복원을 하고 지속 가능한 전 세계적인 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베이지컬하게는 발표 순서를 과연 우리가 몰랐던 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게 어떤 물인가에 대해서 일단 수돗물과 정수기물, 그리고 약수물, 먹는 샘물, 그리고 전시 때 사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민방위 용수, 그리고 동네 용물이 제너럴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이 천연 미네랄 워터가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 40년간 물 문제, 땅속에 있는 물 문제를 갖고 연구해왔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과 같이 건강위생수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40년 동안에 갖고 있는 시행착오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범국민운동으로서 동맹을 되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우리 동호회와 같이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국에 누구든지 알아야 될 물에 대한 물 치료와 물 건강에 대해서 요약된 연구 결과와 실행,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빗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은 이해가 빠릅니다. 매일 봐왔고 매일 생활하고 해왔지만은 이것이 바로
비가 와고 눈이 와서 바로 바다로 가버리면은 이 프로세스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땅속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시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땅속에서는 안동댐에서부터 뭐 부산까지 간다면은 한 열흘 만에 도달할 물들이 실제로 땅속에 들어가면은 깊이에 따라서 1년에 1m씩, 좀 빠른 데는 1m 정도 움직이지만은 하루에 어떨 때는 1년에 1m씩 움직이는 이런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속에서 100년, 500년,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물은 암석 속에 있는 미네랄을 녹여서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간 전국의 바다에 돌아간 물들은 다시 정발을 해서 구름이 되고 눈이 되고 비가 돼서 순환하는 지구의 물순환 체계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을 일단 전부 100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는 물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낍니다만은 실제로 다함수는 한 2.5%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는 전부 바닷물, 염수입니다. 그러면은 2.5%를 100으로 쳤을 때 과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진화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상당한 양들이 이제 녹아나서 결국 바닷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에 침수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70%를 일단 접어놓고 나면은 지금 쓸 수 있는 물은 지하수가 한 30%, 실제로 우리가 바이칼 호수물이나 전 세계에 있는 뭐 라인강 물이나 다 합해도 실제로 이 100의 0.3%밖에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지금까지는 우리 석유전쟁이라는 지에 닿지가 않을 정도의 그 많은 혼란 속에 살아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는 또다시 이 물싸움 때문에 석유보다 더 비싼 물이 등장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의 속도를 아까 설명된 것을 단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뭐 쉽게 설명드린다면 뭐 안동댐하고 낙동강이 제일 길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린다면은 지금은 이제 보가 있어가지고 100일이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뭐 녹조나 오염에 대상은 되지만은 마실 수 있는 물은 다시 정수를 해서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섬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가 있고 하와이가 있고 프랑스 영에 있는 말타라는 섬이 있는데 하와이 정도는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을 해왔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좋아서 하와이를 설명드리는데 이 화산한 지역은 실제로 비가 오면 바로 빠집니다. 제주도 물도 비가 오면 바로 빠지고 울릉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암석에 따라서 물은 지하수는 이동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게 하와이, 말타인데 이런 섬나라에서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물수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하와이는 오랜 장기 관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물에 대한 부족함을 못 느끼겠죠. 또 비도 많이 보충이 되고 있고 시스템이 물을 관리하는 게 국가가 지하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보면은 빗물이 오면은 빗물하고 바닷물하고는 서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죠. 말타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담수하고 해수하고의 비중 차이 때문에 섞이질 않는데 이것을 개발을 촉진하면은 이것이 이제 오므라든다는 거죠. 한번 오므라들면은 이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암만 맑은 물을 넣어도 비중 차이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물로 해가지고 말타는 거의 이제 30년, 40년, 50년 사이에 말타는 결국은 물 부족되는 섬으로 물을 수입하는 섬으로 변한 관광섬입니다. 그래서 물 자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화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개념은 지폐수하고 지하수가 있는데 이건 오래된 자료지만은 해마다 겪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망각이라는 그 묘한 머리에 기억력의 장난으로 실제로 모르고 있지만은 이게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거기 있는 이거는 철갑선이 아니고 전부 대중교통수단들이 물에 잠기는 거죠. 청와대 앞에 있는 광화문이 전부 물에 잠기. 그리고 뭐 우면산 사고 때 그때 경험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특히 강남 서초구는 해마다 올라도 잠겼죠. 이런 일들은 물이 많다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부재,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기후 변화는 아주 우리가 상상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공급 원수가 강물이라는 겁니다. 선진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이온화, 마시는 물과 생활용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수도관이 하나인 데서 물은 하나로 강물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갔다가 우리 싱크대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그 강우가 되었을 때는 전부 다 흙탕물이 되었을 때 싱크대 물도 정수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황토물로 변한다는 게 우리 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럴 때 이제 물이 한번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동이 나는 게 각 슈퍼마다 생수가 동이 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조그만 데서부터 아주 거시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기반을 한다는 그런 이제 물사고가 항상 상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은 우리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라는 계절, 늦은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모든 광물로 우리는 생활용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배출된 놈들이 전부 다가 이제 영양분이 많은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서 고기들이 전부 이제 여기서 숨도 못 쉬는 그래서 죽게 되는 이 물을 가지고 이제 특히 낙동강 지원에서는 낙동강뿐만 아니라 이제 4대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치수장에 녹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도 치고 뭐 물도 뿌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녹조라 때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니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50년이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소 심해지지 이것이 경감되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 기억력은 이것은 이제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4대강 중에 한강은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고 오다가 박원순 시장 때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한강물이 그전부터 녹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한강물을 쓰는 서울 시민들도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버린 거죠. 근데 모든 물에 대한 오염 문제는 낙동강 문제를 갖고 이슈화합니다. 그럼 낙동강 물은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낙동강 물 4대강이 다 비슷한데 이 낙동강 물이 갖고 있는 이슈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한강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모든 물 쓰고 난 것들을 배출수 기준을 맞춰서 버린다 하지만은 농축산 폐수, 공단 폐수, 생활용수, 화장실에서 나온 이런 물들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98년도만 해도 한 8,000종
우리가 화공약품을 수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4년도 불과 20년을 채 되기 전에 2배로 늘어났는데 지금은 3배로 네, 늘어났는데도 여보세요? 양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 저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 암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복원하고 하는 국가인데 국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 임기 안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전부터 4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10년 전에 더 심했다. 이 이야기는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전국의 이 문제는 수돗물의 수질은 관리되는 유해 물질보다가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이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겠다는 거냐? 라는 게 이제 국민들은 그 말도 이제 하기에 지쳤고 NGO나 환경단체도 이 문제를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슈화가 되지 않고 뭐 예산, 인력, 전문성, 기타 등등이 거의 지금 손을 멈출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입니다. 이 수도관은 20년, 30년짜리가 대부분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관은 총 그 연장 길이가 지구를 한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4만 킬로, 한 12만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새로운 걸로 교체를 했죠. 3분의 1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관을 보면은 전부 이렇게 이제 녹이 썰어 있고 너무 굵어서 수돗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누수율이 3분의 1 가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 깔은 지역은 실제로 이 수도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로 코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에폭시가 비스페놀 A라는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이 있어서 이게 이제 땅에 묻힌 상태에서 앞으로 20년, 30년을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데 그 당시는 몰랐는지 알았는지 땅에 묻혀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수도관의 하나의 현주소고 국가가 만드는 광역상수도의 문제지만 일단 아파트나 구조물 안에 들어오면은 실내, 옥내 배관은 전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20년, 30년 된 아파트 밑에 보일러실에 가면은 이런 하얀 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녹을 방지하는 이제 규산염하고 질산염으로 이렇게 코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빨래 아주 전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섭취도 부족한 데다가 계속 칼슘을 녹여내는 그래서 혈관을 경화시키고 부전증 고혈압까지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려고 수돗물이란 편리한 제도, 수세식 화장실이 수돗물 없이 가능할 수 없는데 휴식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침해 물질들이 우리 건강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돗물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뭐 약수나 뭐 다음로수라고 이야기하는 사찰물은 어떤가라는 문제에서는 더 큰 비극적인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게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 다음에 전부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만드는 공장에서 나는 공장 폐수나 황사가 한국에 와서 쏟아붓는 거죠. 하와이까지 가니까. 근데 이 문제가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이제 돌아가면서 속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믿었던 약수터의 물들이 이 미세먼지하고 이 황사들은 결국은 우리는 산성비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지금 내리는 빗물들은 전부 산성비입니다. 그래서 산성비에 대한 인식을 했는데 이것이 땅속에서 다시 약수가 됐을 때 산성화된 물로서 우리 몸을 마시면 안 되는 물 쪽으로 자꾸 주지를 변형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산성비뿐만 아니라 중금속이 따라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코로 들어오는 양도 있지만은 물로 통해서 들어오는 미세먼지하고 중금속은 피할 길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날이 갈수록 심해질 때 실제로 사찰에서 제가 이제 사찰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만은 스님들도 여태까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이 감로수라 해서 이 물을 마시는데 스님들은 이 물이 뭐 신라 때 듣고 뭐 이제 때도 마셨고 좋은 물이다 했는데 어느 수질이 변하시지 않기 이상적인 최근에는 이 물들이 전부 너무 산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성수는 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또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물이 감로수는 먹으면 안 죽는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감로수가 전부 지표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빗물이 그대로 대곡물하고 이물하고 수질이 거의 비슷한데 산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고민하고 여기 대구에 있는 동화사라는 절인데 스님들이 강의 듣자마자 마시는 물은 대구시 제가 만들어 놓은 물을 떠러 다니는 그런 참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찰 중에 경상남북도만 제가 이제 일단 자료로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빨간 글씨가 있는 게 있지만 마시면 안 되는 시금할 수 없는 물인데 전부 감로수라고 해서 감로천이라 해서 이 물을 절에서는 쓰고 있는데 동화사는 여기다가 냉장고를 딱 걸어놓고는 거기에다가 생수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로수가 나쁜 줄은 아는데 나쁘다는 표시기는 없고 그다음 이제 1,000원 주면은 도시 하나는 선치고 물을 사 먹으라는 식으로 감로수를 이제 택배병으로 파는 이런 또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의 진면목은 우리 검수강단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추출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많은 공장, 해수와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중금속과 황사까지 더해가지고 그 물이 결국 빗물을 산성화 만들고 땅속에 들어가서 다시 다음수가 됐을 때는 산성화된 염수형, 미네랄이 거의 없는 이런 물로 이름은 감로수다. 그래서 아시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4대강에서 우리가 만드는 수돗물 원소를 갖고 있는 그놈들이 뭐가 문제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30년 전에부터 같은 타이틀인데 그때는 굉장히 힘있게 환경의 중요성을 갖고 밀어붙였습니다만은 계기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수돗물 취수장이 강물밖에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강물을 포기하면 수돗물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선진국처럼 바이너리 중수도 마시는 물과 생활용수를 구분 못한 원죄가 일제 때부터 120년 전 지금까지 여기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갖고 있는 것을 진면목을 알아야 된다는데 너무나 이 많은 과학자들도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면 연구비도 안 나오고 그다 계속 한다 해서 국가 정책도 바뀔 수가 없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물들 안에서 한 200여 종의 화학 원소 물질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한 20, 30%는 정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수돗물에서 다 섞여서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내분비 결합 물질로서 이 호르몬 분비 균형을 빠뜨리는데 일어나는 효과는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남자고 여자고 할 수 없이 무차별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이나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 물이 10년, 20년 쌓이니까 정자 숫자가 최근에도 기사에 나옵니다만 정자 숫자 감소, 뭐 성욕 감퇴, 남성의 외형의 중령화 그래서 50년 전 대비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 30%로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여아들은 남아들 합격 시 성소득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아들이 일찍이
이 호르몬 분비가 크니까 이제 여성적인 모습으로 6살, 7살 되면은 그다음 남자들도 계속 하니까 이제 체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장 속에 있는 고기들도 안고 싶은 자웅동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생식을 교란하는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수돗물 안에 들어있는데도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걸 알고는 있는데 간간히 기사화를 하는데 많아진다는 건 알지만 대안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메디칼 쪽에서는 되도록이나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건 전부 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처방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서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마시는 물 2리터는 강물하고 구분을 하자라는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20, 30년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수기를 들이대는 이유는 국가가 이 물을 책임 못 지니까 웅진 코어를 키워가지고 정수기를 가격금하고 대장금이 나오는 이영애라는 탤런트를 등장시켜가지고 깨끗하고 깐깐한 물이 없더니 해서 전부 현혹시켜놓고 국가 책임을 정수기에다 떠넘긴 거죠. 이 4부토학기 정수기는 실제로 수돗물이 100이 들어가면은 60, 70%는 바로 하수도로 바로 갑니다. 이 수도세를 내는 거예요. 30% 걸러져서 부으로 왔는데 그 물에는 환경 호르몬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 가지고 건조물 먹으면 건조공은 죽어버려요. 이 물을 우리가 내일 먹으라고 국가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이 물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수돗물 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대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수를 넣으면 거기는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뭐 간간히 텔레비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